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새벽 3시 27분. 처음엔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130대의 차량을 집어삼킨 대형 화재로 번졌죠.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에요. 현장을 조사하던 중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빠르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개발팀 수석 엔지니어 아드리안 호프만입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미국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자동차 공학의 우수성을 의심치 않는 완벽주의자라고들 하더군요.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엔지니어로서 지내다 보니 현재는 남들보다는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자부심도 있고 저에겐 자동차가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됐어요. 2024년 8월 3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우리 회사의 EQS 350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차에서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130여 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12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큰 사고였거든요. 본사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저와 중국 국적의 배터리 연구팀 선임 연구원인 자오밍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오는 30대 초반의 야심찬 친구예요. 중국 기술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친구죠.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그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호프만 박사님, 이번 일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기술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자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더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수석연구원 김하늘 씨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냉철하고 분석적인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호프만 박사님, 자오 연구원님. 힘든 여정 되셨겠어요. 우선 휴식부터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 연구원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고 현장이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의 활동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모습이 뉴욕이나 프랑크푸르트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죠. 생각보다 발전한 도시네요. 자오가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말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연구원이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초기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지점은 확실히 EQS 350 모델이에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자오가 끼어들었어요. 배터리 문제는 아닐 겁니다. 중국이 만든 우리 배터리는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김 연구원은 잠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곧 현장에 도착할 텐데 준비되셨나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걱정, 책임감,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까지 생겼어요. 차가 멈추고 우리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새카맣게 그을린 차량들, 무너진 콘크리트 기둥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화재 발생 추정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며 문득 20년 전 제가 처음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의 멘토였던 한스 교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아드리안, 언제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네.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현장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김 연구원이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이만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오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김 연구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의아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다고? 무슨 뜻일까? 하지만 그때는 그저 피곤한 농담 정도로 여겼죠.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자오가 물었어요.
호프만 박사님, 내일은 어떤 일정인가요? 글쎄, 아마도 더 자세한 현장 조사겠지. 하지만 김 연구원의 말로는 뭔가 다른 것들도 보여줄 것 같더군. 과연 어떤 걸 보여주려나요? 별로 기대되진 않지만요. 자오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살펴볼 작정이었죠. 자, 여기가 화재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김 연구원이 말했어요. 우리 앞에는 완전히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차량이 있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EQS 350의 잔해였죠. 이 차의 배터리 팩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차량 바닥을 들어올렸죠. 이런, 완전히 녹아버렸군요. 자오가 중얼거렸어요. 배터리 팩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 좀 보세요. 제가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재의 시작점이 배터리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배터리 주변부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 같거든요. 우리는 주변을 더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지하 주차장의 구조, 환기 심지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의 위치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여기 벽면의 그 흐름 패턴을 보세요. 김 연구원이 가리켰어요. 화재의 확산 경로를 추측할 수 있어요. 자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것 봐요. 차량 내부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달려가 보니 녹아버린 플라스틱 덩어리 사이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보였어요. 이건 파라시스 부품의 일부 같은데요. 제가 말했어요. 김 연구원의 눈이 반짝였죠. 중요한 발견이네요. 파라시스는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에요. 중국의 다른 배터리 제조사들이 LFP 배터리에 주로 주력하는데 이에 반해 파라시스는 NCM 배터리를 주력으로 밀고 있죠. 이걸 실험실로 보내 분석해봐야겠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고의 원인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오,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자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박사님. 이 사고는 단순한 배터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김 연구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연구소로 가서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현장을 떠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일이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우리의 기술과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이죠. 한국전기안전공사 연구소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분석 작업에 들어갔어요. 현장에서 발견한 파라시스 부품 조각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이 부품의 제조사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김 연구원이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죠. 역시 중국산이군요. 자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꼭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순 없어요. 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부품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드네요. 그때 김 연구원의 동료가 들어와 말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조사 결과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연구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현대차 기술연구소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곧바로 현대차 연구소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눈앞에는 최첨단 전기차 연구시설이 있었어요. 자오도 놀란 눈치였죠. 현대차의 수석연구원 박태준 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우리의 최신 전기차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연구원은 우리에게 현대와 기아의 최신 전기차 모델들을 소개했어요. 특히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죠. 우리 BMS는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합니다. 박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들겠네요? 제가 물었어요. 박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시스템이라면 파라시스 부품의 이상을 조기에 감지했을 거예요. 자오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중국의 기술도 뒤지지 않아요. CATL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박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CATL도 훌륭하죠. 하지만 우리의 강점은 배터리와 차량 시스템의 완벽한 통합에 있어요. 그 후 우리는 삼성과 LG의 전자부품 생산시설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첨단 생산 라인은 정말 놀라웠죠. 이런 수준의 자동화는 처음 봐요. 제가 말했어요.
LG의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AI를 활용해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파라시스 같은 문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죠. 하루 종일 한국의 기술을 둘러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자오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자오, 난 우리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김 연구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도 살펴보시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회사와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가슴이 뛰더군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사의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연구소에서 박지원 연구원이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박 연구원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심층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연구원이 입을 열었어요. 화재의 원인은 중국산 파라시스 부품의 결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간 자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박 연구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의 첨단 화재 조사 기술을 활용한 정밀 분석 결과, 차량 내부의 전기 시스템 중 이 중국산 부품에서 명확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3D로 재구성된 화재 현장과 문제의 부품이 표시됐어요. 너무나 정교해서 마치 실제 현장을 보는 것 같았죠. 이 부품의 품질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 과정에서의 결함이 화재로 이어진 것 같아요. 자오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다른 요인은 없었나요? 박 연구원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물론 다른 가능성도 모두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이 부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산 동종 부품과의 품질 비교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산 부품은 훨씬 더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이죠.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의 정밀한 조사 기술과 부품 품질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죠. 박 연구원은 이어서 한국의 전기차 안전 기술을 종합적으로 소개했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부터 차량 전체의 안전 설계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거예요. 박 연구원이 말했어요. 자오는 점점 침묵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이 읽혔죠.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자오가 제게 다가왔어요. 호프만 박사님,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자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었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에 한국 기술과 부품 도입을 강력히 제한해야겠다고 말이죠. 회의가 재개되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박 연구원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 메르세데스 벤츠도 한국의 기술과 부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연구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호프만 박사님. 우리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환영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사건은 분명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죠. 기술의 발전은 한국과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자오가 물었어요. 박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오,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한국과 함께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전기차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해. 그날 밤 저는 독일 본사에 장문의 이메일을 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국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것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와 자오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여정이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박지원 연구원을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도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 연구원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박 연구원이 미소 지었어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어요. 자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제 편견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혁신 정신은 정말 대단해요. 박 연구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에요. 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거든요. 그녀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와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어요. 자오도 동의했어요. 저도 중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합작 연구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어요. 박 연구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인천 청라동의 화재 현장, 현대자동차의 최첨단 연구소, 삼성과 LG의 생산시설,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죠. 공항에 도착해서 박 연구원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저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연구원님.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박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부족한 점도 많이 깨달았거든요. 자오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굳게 악수를 나눴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협력해 나가요. 제가 제안했어요. 박 연구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동료이자 친구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첨단 기술의 집약체 같은 이 공항이 이제는 한국의 상징처럼 보이더군요. 자오가 옆에서 말했어요. 호프만 박사님,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자오. 우리는 기술을 보러 왔다가 새로운 시각을 얻어 돌아가는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청라 화재 사건은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안 나도록 한국의 기술이 세계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